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 장 코스닥이 3개월 만에 740선을 돌파하는 등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5.65%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의 노보노디스크 호실적에 더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 오늘 바이오 대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025년 올해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결과나 FDA 허가 다양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기대감 키우고 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 역시도 이전에 얀센에게 기술을 이전했던 ADC 후보 물질이 올해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전략부터 또 세 분의 탑픽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입니다. 오늘 7% 넘는 하락세를 그려냈는데요. 일단 실적이 발표됐죠. 4분기 영업이익은 물론 단기 순이익까지 모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는데 지수는 하락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수익성이 다른 조선사에 비해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수주했던 저가형 선박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상반기 실적 잠시 쉬어갈 거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세 분의 인사이트 통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14% 넘는 상승세를 그려냈고 52주 신고가 장중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역시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 13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 불닭볶음면 굉장히 잘 팔리면서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6월이면 밀양 2공장이 새롭게 완공돼서 가동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 상승세 더욱더 가팔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터치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1.53% 정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난 모습입니다. 지난 4일에 1차 시추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스 징후 발견됐지만 유의미한 규모는 아니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귀 상어까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앞으로 좀 손실이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네, KB금융이었습니다. 6.7% 하락한 모습인데요. 전일의 대출 수요 확대로 금융사 최초 5조 클럽에 입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하지만 이와 함께 또 발표됐던 주주환원책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5,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을 전했는데 따져봤을 때 1조 1,0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실망 매물 쏟아진 모습입니다. 벚꽃 배당을 기대했던 것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중에서도 리가켄 바이오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하락세를 보였던 HD 현대 미포,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크게 올라갔었던 삼양식품,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슈가 있었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금융주 관련해서는 KB금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가켄 바이오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 매니저들의 탑픽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예산안까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더블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께서는 리가켄 바이오 관련해서 OX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웅태 매니저님이 가장 늦게 던져주셨으니까 김웅태 매니저님께 긍정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를 지금에서 엑스드면은 거의 시장이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ADC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보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리가켄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ADC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먼저 이제 선두로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FDA 승인 건수, FDA 신청에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 본다면은 전고점에 대한 14만 원은 가볍게 또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은 잘 두고 계셨다가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를 또 포함해서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또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도 바이오에 대해서 임상 결과 아직까지 남은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 따로 있을까요? 다 탑픽이어가지고요. 네. 이건 지금 뭐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 알보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인 거고, 알보리에다가 이제 결국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에다가 이제 뭐 지아이노베이션과 ABL 바이오 여기까지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만치료제까지 같이 보면은 아마 금상첨화의 포트가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고 이미 저번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야 될 상황이었던 거였었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왔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이 올라갔고,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코스닥 지수가 사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 결국 코스닥 지수를 올리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지수였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전고점에서 내려갔던 거 폭을 지금 리가켄은 다 올라왔고, 리가켄뿐만 아니라 지금 ABL 바이오, 알테오젠 대부분 다 전고점까지 거의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물량 쏟아지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필요할 텐데, 그 재료 도출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첫 번째가 알테오젠 나와줬는데 리가켄바이오가 나와줄지, 일단 3월 달에 ABL 바이오가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다 보니까 ABL 바이오도 계속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뭔가 재료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전고점을 찍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전고점까지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물량 조절만 하면 될 것 같고, 재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눌린다라고 한다면 눌렀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요 세트 플레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상에 대한 재료가 여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재료가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눌린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리가켄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밖에 삼천당제약 그리고 알테오젠도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리가캠 차트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뉴스가 나왔고, 이제 유상증자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뉴세런이 되고 있고 쉬어가는 자리고, 리가캠은 지금 이제 차트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14만 원을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14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고, 수급 상황을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 리가캠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4만 원까지 전고점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죠. 리가켄바이오 관련해서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조선주들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HD 현대미포 오늘 장에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7.9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2%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실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실적이 잘 나와주기는 했지만 저성과 물량으로 인한 이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간 내에서 올랐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HD 현대미포 두 분은 X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O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차익 실현 자체 좀 컸던 게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자체가 지금 21선을 깨고 난 다음에 61선을 이렇게까지 깨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61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최근 주도주였던 조선 섹터를 조금 부러뜨리려는 그러한 매도세가 바스켓에서 잡힌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4분기 발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번 달에 이미 발표가 나왔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4분기만 따로 떼어 나와서 발표한 것 뿐인 것이고 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 알고 있던 내용을 비밀 삼아서 뺀 것이지 새로 떤 게 아니었다라고 본다면은 뭔가 좀 시장이 좀 바뀌려고 일단 조선주를 한번 좀 깬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뭔가 수급적으로 더 안정화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세는 나올 것이다 이미 예상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61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여부를 파악해보고 조선주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김흥태 매니저님께서는 O 의견을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좀 해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 미포만 내린 게 아니라 조선업들 전반적으로서 다 수급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던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세론 작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좀 과도하게 좀 나타났던 거일 뿐이지 사실 이제 수주잔고만 했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3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조선업에 대한 지금 하나의 근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8년도까지에 대한 수주는 문제가 없을 거고 앞으로에 대한 수주 내용이 나온다면 그 이상에 나올 수 있는 계약 공시이기 때문에 그 뒤로 미뤄봤을 때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오늘 자리에서 6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 20주선에 대해서 딱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항상 20주선을 이탈하고 났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보였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지금 1분기 실적을 놓기 전에는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새롭게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11만 원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 12만 원 언저리까지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고 분할 매수로서 추가 매수하는 것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미포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히려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분할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HD 현대 미포 관련해서 또 X를 던져주셨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HD 현대 미포 관점에서 X 던져주셨을까요? 네, HD 현대 미포는 그러니까 이 주식만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 이유가 이제 HD 현대 미포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주로 할 때 이제 여기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게 이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선업종의 움직임에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 조정을 거친 기술적인 분석이 이제 그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그 한화오션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HD 현대라든가는 이제 그쪽에서는 뭐 군함을 만든다든지 뭐 또 다른 그 고부가 가치의 그러니까 상선을 만들 수 있는데 현대미포는 이제 중저가 상선, 그러니까 컨테이너부터 벌크선 위주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호실적이라도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급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다시 1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미포 관련해서 O와 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한동안 좀 조정세가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삼양식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5%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수급 또한 붙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올라간 건데요. 이 식품업계 쪽에서는 영업이익률 20%가 나온 점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목표 주가를 확인을 해보면 8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삼양식품 관련해서 두 분은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세모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고민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삼양식품에도 고민도 없고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죠? 아니, 안 좋은 기억이 아니고 제가 인생 주식으로 이제 2004년도에 이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질렀습니다. 네. 저의 많은 돈을 질렀고 3,000원에 사서 3만 원에 팔고 인생 주식이다 털었는데 지금 가격이 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잘 팔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 보면 들고 있었으면 내가 돈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그때 베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라면도 제일 삼양라면이 제일 좋고요. 물론 불닭볶음면은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삼양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측면에서 그때 되게 좋아했고 많이 샀었고 여기에 꿀짱구부터 우유도 그렇고 이제 많은 것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측면에서 더 간다, 뭐 더 가도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든 말든 저랑은 상관없다. 과거에는 상관이 있었지만 앞으로 100만 원을 찍든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웅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10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본인이 싫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O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포모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금력들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23년도, 22년도, 23년도에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랑 좀 다른 거는 실적이 워낙에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삼양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더 갈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써 아마 호모 현상으로서 매수자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서 뭐 리포트에서는 뭐 100만 원까지도 간다라고 하는데 저도 못해도 한 90에서 100만 원까지는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전망이 굉장히 맑다라는 시점을 유지를 해줬고요.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얻어봤습니다. 삼양식품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세모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이고요. 오늘 본장에서는 1.53% 하락을 했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 하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보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께서는 가지고 가자 O, 아니다 내일이라도 털어내자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두 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O를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 내일이라도 털어내자 X 의견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테마 종목들과 다르게 가스공사는 눌렸다가 다시 또 배당에 대한 이슈로 충분히 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다시 또 반등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내일 팔릴 수 있을 때만 팔아놓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를 드린 거고요. 배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고부당을 주는 종목이고 나중에 아마 올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가스열도 더 올린다가 되게 되면 결국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털어놓고 다른 거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이슈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내일장에서라도 크게 털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O를 던져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가스공사가 하한가를 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동해 가스를 뭐 해서 이제 대왕고를 했는데 없어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한가를 갔다고 하면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가스공사랑 뭐 여기가 한 게 아니고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한 거지 가스공사가 엄청나게 손실을 입을 것도 아니거든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최근에 도시가스 가격도 올랐고요. 연 2조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에 8천억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아까 7%대 배당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무제표가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하한가 가면 뭐 10% 이상 하한가 가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준은 해외 유치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도 있고 대왕거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대왕거래가 되든 안 되든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외로 털어내버린다고 하면 가스공사가 진짜 현재 재무제표 본질적인 판단했을 때 싼가 안 비싼가 외국인들이 33%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내일 한가에 팔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매수를 할 거고요. 뭐 신용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조금 매수를 해도 좋겠다. 물론 이제 더 싸질 때 뭐 20% 정도,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에 사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15% 정도일 때는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상 대왕고래랑 이제 털어낼 수 있는 자료도 기회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재무제표랑 현재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내일 사서 내일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후에 이제 한번 수익을 챙겨보겠다라는 계산하에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떼고 봤을 때 펀더멘털적으로는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3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두 분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께서는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KB금융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금융주들이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고요. 또 벚꽃 배당을 기다리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되면서 KB금융은 6%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면서 그 밖에 또 금융주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세 분께서는 KB금융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KB금융 관련해서 세 분 모두 X를 주셨네요. 먼저 김웅태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KB금융을 지난달에도 그때 OX를 들었을 때는 5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배당 관련해서 좀 들었을 때는 그래도 95,000원에서 그래도 못해도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실적이 워낙에 또 좋지 않은 모습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 장세는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장면에서는 이미 한번 차트도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에서 어차피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걸렸던 금융권들에서 가장 많이 내렸던 KB금융이라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8만 원대부터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빠르게 또 정리하고 나서부터 다른 섹터들로 옮겨서 갈아타는 것도 조금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KB금융이 오늘장에서 금융주 내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보통주 자본 비율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또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금융주들은 아직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좀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KB금융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 금융주가 다 똑같지 않을 것이다. 작년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아닐 거라서 각각의 어닝 발표에 대한 내용을 다 뜯어 봐야 될 것 같고요. KB는 별로 안 좋았지만 어저께 나왔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다시 한 번 더 약간 서프라이즈한 지금 주전환 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KB금융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은행주, 결국 금융주 자체도 어닝 발표에 따라서 약간 차별성을 두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금융 지주가 가장 좋게 나와줬고 별력 자체도 더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금융주로 보신다면은 이제 선택지는 하나금융 지주로 더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 내에서 어닝 발표에 따라서 각각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세 분 모두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탑5 중에서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리가켄 바이오 있었고요. 리가켄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주들 임상 발표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밖에 삼양식품은 두 분께서 O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HD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한 분께서만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HD 현대미포를 통해서 조선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O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한동안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 중에서 KB금융은 세 분 모두 X 의견 주면서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